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 공장 그리고 땅,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그러면은 무슨 김포가 미분양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러한 글들이 올라서 아이고 이거 땅 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앞으로 분석하는 자료 또 아니면 분석하는 시스템이나 강의하는 내용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최초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안내하는 방송이 아니고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김포는 그럼 과연 어디에 있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포라고 우리는 김포라고 하는 시는 서울하고 붙어 있죠. 간단하게 하면 김포공항이 붙어 있죠.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강화 쪽으로 가시다가 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고천이죠, 지금. 이제 고천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선에서, 그림에서 이렇게 봐보면 붉은색을 갖다 칠해놨는데, 저게 그린벨트가 있는 경계선입니다. 저기까지 그린벨트가 있고, 나머지는 그린벨트가 없다. 그리고 마침 뭐냐면은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 색깔이 이제 파랗게, 이제 푸르스름하게 녹색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보시면서, 김포는 저같이 횃불처럼 돼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자, 그러면 김포가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뭐가 문제냐? 우선 서울과 인천에 인접해 있다, 붙어 있다. 그러다 보고 또 김포라는 건 평야가 많다, 이렇게 개발지가 풍부하다.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상 뭐냐? 성장관리권역이에요. 수도권은 세 개의 권역이 있다 그랬죠.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같은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입지가 좀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적경지, 소위 말해서 지금 얘기하는 개풍군. 또 그 의미만 연평도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지역이 이제 좀 가깝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저 애기봉 같은 데 가면 바로 개풍군하고 이렇게 이제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그 다음에 이 국도 중심의 문제라는 건 뭐냐? 혹시 김포에 철도 있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고속도로 그것도 맨 끝, 아까 횃불했던 횃불의 맨 끝으로 고속도로 하나 지나갑니다. 그게 외곽순환도로예요. 바로 뭐냐면 김포는 48번 김포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강화까지 가는 길 48번 도로 하나 가지고 여지껏 살아왔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도로 아니면 없습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국도가 이제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는 이러한 중심의 문제였었다.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거는 파주처럼 큰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큰 공장이 없고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수도권에서 개인 공장으로는 가장 많은 지역에 포함되는 게 김포로 알고 있어요. 여기다 검단을 더면 미리 얘기하면 10,000개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웬만한 행정시군에 시군에 가셔가지고 공장 10,000개가 있는 지역 그게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냐? 김포라고 그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중소기업들 공장이다 이거요. 김포시 자료를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점검을 해봐 봤더니 공장이 7,700 몇 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다른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조그만 식음료 공장들이 있어요. 요걸 이제 포함하게 되면 약 8,000개에다가 이 이제 8,000개에다 검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옆입니다. 김포구 어디가 검단이고 어디가 김포인지 모릅니다. 검단이라는데 공장이 검단 산단이 1,000개입니다. 9,000여 개예요. 10,000개 아닙니까? 10,000개.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다 이제 뭐 다른 업종이라든가 뭐 이러한 거 공장까지 합치게 되면 10,000개가 넘어갑니다. 근데 인구는 얼마인데 왜 그러냐? 소기업이다 이거예요. 중소기업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 이게 이제 앞으로 땅값이나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걸 분석하시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있냐? 한강 신도시라고 우리는 새로운 신도시가 지금 약 한 30만 평의 새로운 신도시가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을 이제 확충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국도 중심에서 이제 고속도로와 철도가 나타난다 이거.
그래서 대도시 접근이 양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시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접경 지역의 한계는 이게 뭐냐? 거꾸로 생각해서, 역으로 생각해서 국가나 다른 도움을 갖다 더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래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선도시설, 산업시설이 부재되는 건 아까 얘기한 가장 컸던 게 이제 펜텍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제 펜텍이 인도네시아 그 계열사인가 뭐 어디 인도인가 어디 이제 이쪽으로 제가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저 펜텍에 대한 사업체가 이제 있습니다. 저기가 그 유명한 삼성이나 LG나 또 아니면 하이닉스 이와 같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만약에 공장이었다라고 그러면 펜텍이라는 게 김포에서 리딩 산업이 되는데 그만 그렇게 못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 인접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자, 저기 밑에다가 써놓은 게 4가지가 있어요. 김포를 분석하실 땐 제일 먼저 지하철이 조기에 개통된다. 그 다음에 김포시가 역점을 두고 김포시 탄생된 이래, 김포가 탄생된 이래 최대의 방점을 두고 있는 한강 시내폴리스, 김포시 자체에서 지금 얘기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제2외곽 순환도로, 실질적으로 김포를 관통을 해버리는 도로가 나타나는 고속도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제2외곽 순환도로예요. 그 다음에 김포의 골드밸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하군산단인데 지금 제6산단까지 조성하고 있고 7산단이 또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러면서 봐보면은 저것이 앞으로 김포를 이끌고 가는 4대 지금 얘기한 이슈가 됩니다.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보면서 그러면은 자, 김포에 대한 인구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 인구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계획 인구가 59만 명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36만 명이라고 했죠. 이제 그 36만 명인데 제일 먼저 그 맨 오른쪽에 비고를 보셔야 돼요. 자, 신도시에서 85%를 만들어 놓겠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서 10%를 증가시키겠다. 그 다음에 기타에서 5%를 증가시켜서 바로 뭐냐면은 개발 사업에서 인구를 끌어오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인구가 지금 얘기한 대로 2020년까지, 물론 이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또 그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거 지금 5년뿐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36만 명이 59만 명이 되느냐라고 그리는데, 자, 김포가 발달이 되려면은,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 하나당 주거용지가 있고, 사람 하나당 도로용지가 있고, 사람 하나당 공업용지에다가 바로 뭐가 있냐, 학교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목표 인구를 배정을 받아야 돼요. 저거 김포시가 지 맘대로 하겠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제일 먼저 75만 명인가 갖다가 무슨 해가지고 52만 명 줄여줬다 59만 명으로 해준 거예요. 조금 얘기한 대로 52만 명에다가 59만 명으로 늘려준 겁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기 김포시가 지 맘대로 저거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의 총량 인구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공장도 물량을 배분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뭐냐면은, 자,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을 질 때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총 물량을 배정을 받아야 돼요. 국토부에서 경기도에다 줍니다. 그 경기도에서 준 걸 지금 얘기한 31개 시군에다 다 놓아줘야 돼요. 놓아줄 때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 줘야 돼요. 그러면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맞아서 우리 건 59만 명인데 야, 이거 공업용지 이만큼 주면 어떻게 더 줘? 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똑똑하신 저 시청자 여러분들 몇 분들 그렇게 보시면은 땅이 안 보이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랬다고 저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80만 명이나 90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목표 인구가 있는 거예요. 목표 인구가. 여러분 새해 나타나면, 새해 되면은 1월 1일 날 되면 목표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저거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몇 분 계시죠? 목표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표 꼭 달성했어요? 목표를 세워야 거기에 근접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땅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김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ING예요. 진행형인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고속도로, 그게 무슨 고속도로예요? 김포공항 뒷길이지. 그게 무슨 김포고속도로. 겨우 김포의 고촌 앞에 있잖아요. 겨우 뭐만 지나가는 거야. 걸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김포에는 고속도로 없어요. 철도도 없어요. 근데 생긴다 이거예요. 현재 제2 외곽순환도를 인천서부터 지금 공사해서 자 내년이면 완공하겠다라고 열심히 가고 있잖아요. 그걸 이어서 지금 얘기한 파주로 가고 거기에서부터 양주로 해서 포천으로 해서 남양주로 가겠다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다음번 시간에 여러분들 고속도로 현재 이제 고속도로가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자세하게 인터체인지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김포는 보면은 저 한번 쭉 보시면 돼요. 뭐 한강로다 일산대교, 한강로라는 건 뭐냐면 강변도로입니다. 여러분들 그 강화 가실 때 그 강변 타고 가시죠. 강변 타고 가시다가 이제 통진 전에서 이제 좌측으로 이제 해가지고 강화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저쪽 대명리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다가 일산대교에다 뭐 외곽순환도로다 뭐 이래가지고 한창 공사 중인데 나중에 이제 요걸 왜 그러냐면은 자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그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은 사실은 제 제자들 보고 인천이나 또 아니면 사실은 오늘 뭐냐면은 이 녹화하는 장소에는 한 6분 제가 이제 제자분들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셔가지고 자 그 한강 신도시하고 김포하고 그 다음에 밀양 쪽이나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녹화를 어떻게 하는가 방송을 어떻게 하는가 요걸 좀 봐라라고 그래서 요 앞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말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저희들 전체 이제 모임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자 서쪽에 있는 내 제자님들 김포에다 코대세요. 목숨 거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맨날 안티적으로 나오는 분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설명을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왜 그러냐? 김포에는 지금 현재 한창 프로조자 공사에 뭐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어저께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김포시에 들어가가지고 김포시에서 이제 지금 얘기한 고시원 자료를 봤는데 도로 3대가 못 셌어요. 확장해야 될 도로, 도로를 연장해야 되는 거, 포장해줘야 되는 거, 새로 놔야 되는 도로 시다가 못 셨습니다. 70몇 개인가 그런데 시다가 못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웬만한 시군에서 도로를 현재 놓겠다라고 그래가지고 70여 개를 갖다가 적어 있다는 거 거의 있죠. 그런데 김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신도시 만들죠. 도로가 없었다니까. 아니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었던 동네에 48번 도로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면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동네 공사 중이에요. 수도권에서 혹시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배양리나 이런 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냥 놓으면 도로가 어느 날 동네에 도로 놓이고 뭐고 난리 나셨죠. 김포가 지금 그렇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남양주나 또 아니면 하남시에서 구경하신 분들 동네에 계신 분들 잘 아시죠? 아니면 화성시나 평택에 계신 분들 여러분 지역의 동네에 공사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가보면 아이고 저 뒷동네는 얼마에 팔렸대? 저 건너편에 뭐 누구네 놓는 뭐 얼마에 팔렸대? 어우 그렇게 비싸게 팔려? 바로 공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김포에 지금 완전 까무러치게 공사하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하철까지 놓인대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9호선 강남 가죠? 9호선하고 연결을 해서 강남하고 직통시키겠대요. 그 다음에 요 뭐 철도에 대한 얘기. 그러다가 보니까 900만 원에 분양하던 게 최근에는 1000만 원을 올라갔죠. 이게 지금 얘기하더라도 그걸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걸 단순하게 미분양이니까 김포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제 한 지역 제가 이미 화성도 해드렸죠. 이따 이제 그 내용을 갖다 한번 설명. 자 여러분 봐보세요. 48번 도로 하나 합니까? 그래 놓고는 사실은 제1외곽이라고 그랬지만 제1외곽 더 내려와야 돼요.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김포공항 바로 뒤에 있잖아요. 제1외곽이.
저게 유일한 고속도로 하나요. 그 다음에 48번 도로 하나 가지고 써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대로 가로로 빗선 데서 나와 있는 도로뿐이에요. 근데 저기서 이제 언젠가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또 별도로 또 강의를 해드리는데 98번이라는 도로를 유념을 하셔라고요. 우리 제자님들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따가울 거예요. 저게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수도권을 뺑 도는 지방도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1 외곽순환도로와 제2 외곽순환도로는 고속도로지만 수도권에서 최초로 수도권을 뺑 도는 도로, 시점도 없고 종점도 없는 도로가 그 유명한 98번 지방도로예요. 근데 너무 기능이 막중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그걸 국지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98번 도로가 저기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358번 도로가 실질적으로 도로로서는 지금 일산대교를 넘어가면서 연결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48번이라는 도로 하나에다가 주변에 조그만 도로 나오다가 여러분 핑크빛으로 나와 있는 제1 외곽순환도로, 그래도 고속도로니까 김포 끝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김포를 완전히 남에서부터 서쪽 우쪽으로 북쪽으로 관통을 하는 것이 제2 외곽순환도로가 되죠. 이것이 지금 얘기한 공사 중이어서 내년에는 개통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가 개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철도가 개통. 그러면은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던 저 동네가 어느 날 상전벽해가 일어나고 주변이 현재 한창 공사 중이다.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는 땅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봐보면 김포 추계 변화는 이렇게 가더라고요. 자, 인구 증가가 김포가 1등 했던 게 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2010년서부터 2013년까지 김포시가 인구가 지금 얘기한 23만 8천에서 그 다음에 31만 2천으로 번쩍 올라가게 됩니다. 약 7만 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제 고향 파주는 35만 5천에서 40만이라고 해서 기득권이 올라야 4만 6천 분이 안 됩니다. 근데 김포의 인구 증가율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인구가 모이면은 지금 사람이 모이면 땅값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자, 김포의 시시콜콜한 얘기 좀 한번 보세요. 김포의 택지 개발은 약 500만 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큰 게 신도시죠. 약 358만 평. 그 다음에 양곡이 지금 25, 이건 이제 기존에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송이라는 게 통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30만 평 외에 자잘한 면적이 있는데 대략 어떻게 되냐면 5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 규모의 같은 대규모의 이제 택지 개발이 분산되지만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보셔야 돼요. 자, 김포의 눈물이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김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검단이 원래는 옛날에 김포였습니다. 근데 원래 옛날에 검단은 인천 쪽으로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김포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주민들이 우리는 인천 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검단이 인천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무슨 얘기냐? 검단은 인천에서 몰려드는 공장, 수도권에서 몰려드는 공장, 부천시에서 몰려드는 공장이 가서 대규모의 공단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공단을 어디다 뺏기는 거예요? 인천에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크다는 돈줄이 뺏깁니다. 김포가 타격을 받아요. 타격을 받으면서 안 되겠다. 검단 신도시 바로 옆에다가 다시 한번 검단 신도시 바로 옆이 하군리입니다. 하군리에다가 산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산단을 만드는데 하군산단 전에 양곡이라고 그러는 양촌이 있어요. 그 양촌에다가 양촌리에다가 바로 산단을 만드는데 그게 52만 평입니다. 3단계로 거쳐서 산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 산단이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가 쌌던 거예요. 분양가가 쌌다가 보니까는 지금 얘기한 대로 분양에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있는 공장들이 분양에 성공을 하면서 축을 이뤄나가면서 자, 우리도 이름을 하나 짓자. 그래서 김포 골드밸리라고 그런 것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김포 골드밸리는
별도로 이제 그 주식회사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놔가지고 산단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산단을 새로 만드는 것도 지금 김포 골드밸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다른 지역보다는 특이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에는 양촌산단이라는 게 있어요. 양촌산단이 52만 평이에요. 그 다음에 항공산단이 있고, 요게 대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밸리라고 해서 200만 평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얘기하는 학운리에 있는 산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가 약 8천여 곳의 공장이 있어요. 근데 얼마의 분양도를 하고 있냐? 보통 170만 원대의 분양을 하고 있어요. 170만 원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 좀 봐보자. 검단은 인천이에요. 인천, 검단 산단도 제가 알긴, 개인적으로 알기는 약 3차에 걸쳐서 분양을 했는데, 검단 산단이 바로 뭐냐면 68만 평입니다. 70만 평이에요. 근데 평당 250만 원이에요. 근데 왜 250만 원? 바로 부평에 있는 공장들이 이사 왔는데, 당시에 부평에 있는 공장들이 평당 60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매도들 대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곡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공장들이 600만 원짜리 땅 사가지고는 공장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검단이 비싼, 뭐 수도권 북쪽에서 보면은 보편적으로 비싸죠. 250만 원에 분양을 해서 지금 여기에는 천여 개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단에 있는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이라고 그러는 거와 바로 옆에 있는 학운과 그 다음에 양촌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이 일대에만 공장이 10,000곳이 넘어갑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규모예요. 근데 이런 걸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맨날 김포에 미분양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뭐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뭐가 난리야? 새로 도로 놀랴, 공단 놀랴, 뭐 산단 만들랴, 뭐 올랴. 여러분 만약에 고향이 김포이신 분이 5년이나 10년 만에 찾아가면 길 못 찾습니다. 지금. 절대 못 찾아요. 그게 일어나는 게 어디냐? 고천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풍무지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우지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김포신도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디냐? 양곡과 양촌과 그 다음에 학운리와 검단에서 일어나고요. 당아리까지 해서 이 일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김포의 수도권 매립지가 있죠. 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또 한번 계산을 해봐라고요. 앞으로 여기에다가 새로운 뭐 벨트를 지금 환경 벨트를 만들겠다는데 그런 벨트를 한번 해봐봐요. 전국에서 가장 큰 공장들이 한 지역에서만 10,000여 개가 공장이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인구 변화를 한번 보자니까요. 81년도에 10만 명이에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20만으로 가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30만으로 가고, 2015년도에 35만으로 가고, 2016년에 36만 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제3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